고향 안심콜 출입관리 시스템. 복잡한 QR코드. 불편한 수기 작성. 도대체 언제까지? 코로나 출입관리. 전화 한 통이면 1, 2, 3. 3초면 충분해. 내 정보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4주 후 폐기. 망설이지 말고 전화해. 고향 안심콜 출입관리 시스템. 예방접종이 시작되어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중요합니다. 좋은 책을 읽고 싶은데 뭐부터 읽어야 하지? 득템하고 싶은 친구들 주목! 고양시가 고양 부페이 도서교환권을 드립니다. 동네 책방은 좋은 책을 골라 안내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함께 읽어요. 학교 모집, 학부모 동아리 모집 3월 30일까지. 친구야, 나랑 책방 가지 않을래? 고양시가 동네 책방과 함께 책 읽는 꿈나무들을 응원합니다. 고양시. 고양시의 학부모님들 그리고 일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들 그리고 고양 시민 안녕하세요. 지난 겨울 우리는 유난히 추운 겨울을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까지 함께 겪고 지금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요, 학교를 개학을 해서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을 했고요. 학교 선생님들과 같이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여건이 좋아져서 올해는 아이들이 마을 안에서 친구들과 신나게 뛰놀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마을과 학교가 만나서 고향의 미래교육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오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요, 동네 책방과 학교 선생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고양시에서 책 읽는 청소년들을 응원하는 친구야 책방 가자 프로젝트가 힘차게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같이 모여서 친구야 책방 가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북토크의 진행을 맡은 저는 고양시 혁신교육팀장 장은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북토크는요,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온마을 배움 지원센터 계정으로 들어오시면은 댓글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예, 오셔서 많이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화동의 행복한 책방에서 책방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한상수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상수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최의창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최의창입니다. 예, 그리고 고양시 이재준 시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양시장 이재준입니다. 예, 그 다음에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규근 시의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성사고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국어 선생님이세요. 오유미 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사고등학교 오유미입니다. 네, 오늘 우리 1시간 남짓해서 같이 친구야 책방 가자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 우리 같이 즐거운 시간 만들면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한번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말문을 열어야 될 건데요. 이제 첫 번째 말문은 시장님께 열어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양시는 한 2년 전부터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책을 선물해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올해는 중고생 전체 5만 7천 명이에요. 7천 명으로 확대하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마을도 동네 책방이 같이 힘을 합쳐서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이 온 마을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형태로 전환돼서 가는 게 굉장히 획기적인 사업이라고들 많이 평가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이렇게 학생들의 독서 활동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시고 또 이런 특별한 정책을 제안해 주신 그 취지를 한번 같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시장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그 책이 어떻게 보면 우연하게 만난 책 하나가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의 경험을 얘기할 때 그 특별한 어떤 사람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삶이 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분이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그분이 말했던 것들이 떠올라서 그것을 귀감으로 삼고 자신의 인생 지표로 삼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책은 그런 분들이 말씀하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담아내는 그릇이기 때문에 책 한 권을 만난다는 것도 특히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감수성이 예민할 때 어떤 책으로부터 느껴오는 느낌들이 그 인생 전체의 방향성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책 읽는 습관을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고요. 특히 중학교서부터 시작한 것은 중학교서부터 책을 가장 많이 안 읽는 이제 세대로 들어간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읽는데 중학교 때서부터 책을 멀리하기 때문에 이 중학교 때도 책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을 공공이 지원하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서점이나 내지는 활동가들이 함께 한다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독서의 중요성 이런 거 우리가 많이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공공에서 또 학교에서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으로 엮어서 거부감 없이 아이들이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우리 동네 책방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저희가 동네 책방에서 이제 참여하는 하는 책방을 신청을 받았는데요. 33개의 동네 책방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한상수 대표님 한번 동네 책방이 옛날과 같지 않고 많이 분위기가 달라졌지요? 책방의 이야기 조금 네, 좀 들려주실게요. 많이 달라졌는데요.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기존의 서점과는 좀 다른 분위기의 어떤 동네 책방이 많이 생겨나면서 화제가 되기도 하고 우리 책동네에 아주 좋은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책방들 중에는 이제 독특한 컨셉을 가진 책방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그림책 전문 책방, 시 전문 책방, 추리소설 전문 책방 이런 컨셉을 가진 책방들도 많고요. 또 특별한 컨셉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운영자의 개성이 좀 돋보이는 그런 책방들이 많습니다. 이런 책방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은 이제 책 큐레이션인데요. 도매상이 임의로 갖다 주는 책이 아니라 책방 운영자들이 책을 한 권 한 권 꼼꼼하게 읽어보고 자기 책방에 맞는다고 생각하는 책들을 들여놨기 때문에 독자들한테, 특히 책을 좋아하는 독자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이제 저희가 도서교환권 북페이를 제작을 해서 아이들한테 지금 교부가 막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북페이를 가지고 처음으로 가서 만나는 게 동네 책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아이들이 우리가 동네 책방을 찾아가는 경험을 해줄 수 있게 하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동네 책방에서 예전과는 다르게 많은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동네 책방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한번 얘기를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그 친구야 책방 가자는 정말 멋진 프로젝트이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또 책방들도 그동안 변신을 많이 했는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책방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책방을 운영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솔직하게 말해서 책방에 가장 안 오는 연령층이 청소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한테 동네 책방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행복한 책방 같은 경우는 이번 프로젝트를 맞아서 청소년 책 코너를 아주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좀 재미있게 흥미를 가지고 부담 없이 읽을 만한 만화라든가 또 영화 원작 소설, 또 청소년 성장 소설, 시집이나 인문서까지 다양하게 갖춰놓고 우리 청소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책방을 시작할 때부터 청소년 책 코너를 운영하면서 청소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책들을 전시해 왔는데요. 그런 노력을 드린 데 비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안 와서 안타까웠는데
이번 프로젝트가 청소년들과 어떤 책방들의 스킨십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책방에서는 이제 책방의 주변 학교에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고요. 청소년 자녀를 둔 우리 회원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SNS,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SNS 채널에 홍보하는 건 당연하고요. 또 코로나 상황이 좀 좋아지는 대로 우리 청소년들이 좀 선호할 만한 우리 작가분들을 모시고 작가 추천 강연이나 북토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들을 활용해서 책방 견학을 오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적극 환영합니다. 저희는 또한 독서 동아리 모임을 책방에서 할 수 있는 세미나실도 갖추고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우리 행복한 책방에서 이런 독서 동아리 모임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책방에서 지금 여러 가지 준비들을 많이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아이들이 좀 즐겁게 참 책방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청소년들이 책방에 갔을 때 어떤 책을 골라야 될지 모른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요. 아이들에게 지금 북페이로서 그 책을 하나 추천을 해주십사 하고 오늘 오신 분들 한 분씩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대표님 행복한 책방에서 추천하는 책을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도 이제 어떤 책을 추천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좀 이렇게 책을 평소에 많이 읽지 않은 책과 좀 덜 친했던 아이들도 좀 관심 있게 읽을 만한 책을 좀 골랐는데요. 좀 야구를 소재로 한 책을 좀 2권 골랐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야구소녀라는 책인데요. 이건 이제 보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 영화 야구소녀의 원작 소설입니다. 영화를 이제 보신 분들도 재미있게 읽을 만하고 또 안 보신 분들도 흥미를 갖고 읽을 만한 성장 소설인데요. 사실 이 책은 이제 픽션이 아니고 실제 실화 안향미라고 하는 여자 야구 선수가 있는데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책이라서요. 천재 야구 소녀로 불리는 어떤 주인공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여곡절 끝에 프로로 이제 갈 수 있는 프로로 가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그런 좋은 책입니다. 한 권을 더 소개하고 싶은 책은 이제 스트라이크 아웃 나다웃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굉장히 그 저자가 특별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실제 현역 야구 선수가 쓴 책이에요. 그래서 현역 야구 선수가 직접 쓴 이제 성장 소설인데요. 그래서 실제 그 선수가 쓴 소설이라서 우리 그 야구를 좋아하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볼만한 책이 아닌가 해서 우리 야구를 소재로 한 책을 2권 가져왔습니다. 네, 아이들이 행복한 책방에서 또 동네 다른 책방에서 이 2권의 책이 많이 선택해서 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예, 이번에는 우리 학교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볼까 해요. 지금 아이들이 이제 북페이를 들고 335 모여가지고 이제 동네 책방에 갈 건데요. 학교에서는 이 친구야 책방 가자 프로젝트를 어떻게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진행을 해가고 계신지 성사고등학교의 오유미 선생님한테 들을 건데요. 성사고등학교의 사례도 좀 말씀을 나눠주시고요. 다른 학교에는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 내용 있으시면은 같이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성사고등학교에서는 학교 특색 사업으로 그 학생들이 주도해서 연구활동을 하는 하자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1학년 국어 시간에는 시 대화 프로젝트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해봤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모든 별로 시집을 골라서 함께 이제 감상을 한 후에 서로 자신의 감상을 이제 소통하고 나누면서 같은 시지만 이 친구는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 친구는 다른 의견을 내는 거를 공유하면서 타인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진행해 본 수업으로는 학생들에게 시도 가까이 접하게 할 수 있고 또 함께 공동체 의식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젝트인 것 같아서 5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친구들한테도 이제 여러 가지 시집을 소개했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실수업이 들어가는데 그때는 학교에서 제공한 시집을 읽게 되겠지만 이 프로젝트 책방가자 사업으로 받는 쿠폰을 통해서
자기가 좀 더 읽고 싶은 시인의 시집을 한번 구입해 보게 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서점에 가서 자신이 좋아하는 시인의 시집을 골라보고 나만의 감상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시인들이 많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집이 많이 팔리지 않아서 상당히 유명한 김용택 선생님 시집인데도 작년에 구하려고 보니까 절판이 돼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시집 시장을 좀 더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예전에 광명 운산고등학교에서는 기영도 시집을 읽고 했던 기영도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시집으로 인한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많이 이제 전파가 됐고, 그래서 시에서 이제 사업 연계가 되다가 기영도 문화 건립감까지 하게 되는 큰 성과를 보였고요. 지역의 이제 문화 활동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미약하지만 뭐 이제 이 책방가자 사업 쿠폰을 통해서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 지역 서점과 연계가 되어서 그런 지역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올미 선생님 고향에 오시기 전에 광명의 운산고등학교에서 그 기용도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모범적인 지역과 연계해가지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이런 사업 중에서 굉장히 우수 사례로 회자되고 있는 게 바로 선생님 소개해 주셨던 그 기용도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때 기용도 프로젝트 하시면서 선생님 그게 마을에까지 영향을 주어서 문학관까지 만들어졌다는 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사실은 어떤 활동이나 사업이든 혼자 하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요즘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다, AI가 뭐 모든 것을 다 해준다 그런 시대지만 학생들과 사람들의 정신을 하나하나 묶어주고 목표의 방향성을 일치하게 하는 것은 독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그 독서 교육에서 좀 소외된 그런 친구들, 책을 가까이 접하기 힘든 친구들이 가장 사실은 손쉽게 손을 댈 수 있고 접근하기 쉬운 게 시거든요. 그래서 시 안에는 자신의 삶과 연결할 그런 부분들과 접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그래서 기영도 시집이 사실은 처음에 읽을 때는 조금 우울한 부분도 있지만 청소년기는 되게 머릿속에 사실 저희가 알고 있듯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고민을 이렇게 옛날 시인도 하고 있구나. 그런 데에서 되게 이제 공감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친구들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이렇게 뭐 수행평가 활동으로 영상시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거를 재생산 문화로 다른 문화로 이제 재생산하게 되는 뭐 만화로도 만들어 보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학기 말에 그 축제 대신에 그런 프로젝트 성과 발표를 하면서 학생들이 자신이 똑같이 읽은 그 학년 친구들과 함께 발표회를 가졌는데 되게 아이들이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지역사회에서 좀 보러 오셨었어요. 행사가 이제 좀 확대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영도 시는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가족들도 이제 초대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입소문이 나서 시에서도 이제 광명시에서도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뭔가 연결하고 싶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접점을 찾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원이 들어왔고, 뭐 일례로 저희 반 학생은 음악을 하는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성악과에 진학하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실용음악과에 진학하고 싶어하는 학생이 작곡을 그 시 가지고 해서 발표를 몇 번 했더니 금세 이제 소문이 나기도 했고요. 학생들도 영상물이 여기저기 소개되다 보니까 그 혁신학교 이제 우수사례 사업으로 여기저기 발표되긴 했지만 절대로 저 혼자 한 거 아니고요. 그래서 함께 진행했던 선생님들의 노고와 학생들의 많은 참여로 이뤄낸 성과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아이들은 이런 종이 하나로 물리적인 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 학교와 지역과 서점이 함께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그런 의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고양시 아이들이 이 친구야 책방 가자 프로젝트를 계기로 해서 고양시를 더 사랑하고 또 그런 이런 운동들이 고양시의 하나 문화의 하나의 큰 축으로 그렇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선생님 시집을 한권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시집 한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뭐 친구들하고 많이 읽어봤었는데요.
이제 한민복 선생님의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는 시집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사실은 이 시집을 어른들은 많이 좋아하세요. 근데 학생들한테는 좀 어떻게 접근될까 좀 걱정을 했는데 제가 걱정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학생들은 충분히 자기 경험과 연결해서 잘 읽어내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자연 속에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또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에 관련해서 따로 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부모님을 좀 돌이켜 볼 수 있는 부모님의 삶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업 시간에 또 어떤 학생은 돌아가신 또 할머니 생각난다고 울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수업을 이제 시를 주입식으로 예전처럼 가르쳤다면 학생이 그 수업 시간에 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제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시집 정도는 충분히 권장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들고 나왔습니다. 이 시인 말고도요. 상당히 많은 시인들이 시집을 내고 있고 팔리지 않아서 절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서도 다양한 시인들의 시집을 구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네,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유튜브에 막 댓글이 책 향기가 나는 고양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응원의 댓글 주시고 계신데요. 한번 같이 잘 만들어서 좋은 향기 나는 책 향기가 넘치는 그런 고양시가 만들어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학교의 이야기, 책방의 이야기, 또 이 사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독서의 중요성 이런 거 이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마을로 한번 얘기를 좀 전환을 시켜볼게요. 우리가 이 친구야 책방 가자 프로젝트가 10배가 확장된 사업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이거 사업비를 논의를 할 때 고양시 의회에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시고 의원님들께서 또 그만큼 또 기대도 많이 하셨던 그런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송기군 의원님 나와 계신데요. 의회에서 걱정하셨던 거 또 기대하셨던 우려 이런 거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송규근 의원입니다. 우려 많이 안 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한테 책을 보급하는 책 읽기를 하는 사업에 저희가 의원들이 얼마나 무슨 반대를 하겠습니까? 다만 이제 염려했던 거는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앞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책도 많이 안 읽고 특히나 그 온라인 이북 이런 세대들이라서 과연 활자로 된 책들을 얼마나 접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염려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학창 시절을 거듭해보고 지금도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지식을 마무리하는 과정은 활자로 된 책이라는 생각에 이르렀고 그래서 책 많이 읽고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었죠. 예, 고맙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의원님이시기도 하지만 학부모님이시잖아요. 그럼 이번 프로젝트가 고양시 안에서 마을 안에서 어떻게 붐업돼서 어떤 사업으로 발전됐으면 기대하시는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 자녀의 아빠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적부터 우리 세 자녀들에게 거의 반강제적으로 독서록 쓰기 이런 거 강요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그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읽고 쓰고 그래서 자기의 사고력을 좀 키우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책을 단순히 읽는 데에서만 그치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 정리해서 써보고 그리고 또 앞서 선생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친구들과 함께 공유해보고 뭐 이런 것까지 같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의원들은 말씀 주신 것처럼 우려를 하면서도 예산에 대해서 이제 통과를 한 만큼 학부모님들이라든가 우리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마을에 기초 의원들, 동네 일꾼들한테 덕분에 책 잘 읽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실제로 이 예산, 이 사업들이 잘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의원님 오늘 한 분씩 책을 추천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부탁을 드렸는데요. 제일 두꺼운 책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 두꺼운 책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책은 우리 한국 사회의 정의, 저스티스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던 책입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저같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한테 특히나 나의 생각이 과연 정의로운가, 옳은 건가 이런
고민이 들 때 참고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제가 이 책을 권하는 이유는 이 저자가 던지는 화두들이 있어요. 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한번 답해보는 거죠. 나는 과연 개인주의자인가? 전체주의자인가? 나는 자유주의자인가? 공리주의자인가? 그런 질문들을 따라가다 보면 자신의 어떤 가치관이나 철학을 정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혹시라도 우리 사회 리더로서 성장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 작가가 전개하는 어떤 화두의 양극단에 있는 얘기들을 한번 그 기술하는 방식을 따라가 보면 자기의 어떤 생각을 살찌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그럼 우리 이제 고양시의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마을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 또 학교에서는 어떻게 수업과 연결해서 하고 있는지, 또 마을 밖에서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약간 시각을 조금 확대를 시켜서요. 전문가의 입장에서 독서 교육이 왜 중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요. 오늘 서울대학교에서 최희찬 교수님 모셨는데요. 잠시 교수님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희찬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체육교육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조지아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정책개발실장을 역임하셨고요. 건국대학교 체육교육과에서 교수로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교수님께서는 학교교육,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을 아우르는 스포츠 교육 전반에 대해서 정책을 제안하시고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주요 저서로는 스포츠 리터러시 에세이, 한장 글쓰기, 현명한 부모는 운동부터 가르친다, 체육교사로 일하기, 가지 않은 길 1권부터 3권이 있고요. 그 이외에 많은 저서와 연구 논문이 있으십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교수님, 고양시는 처음이신가요? 처음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 우리 그 고양 시민 여러분께 조금 죄송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서울 시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남의 동네 와서 제가 전문가랍시고 초대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조금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일산 이 도시 처음 생길 때부터 파주도 또 옆에 있고 그죠? 으로 유명한 그 단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어렸을 때 진짜 자주 왔었습니다. 호수공원도 여러 번 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친근감은 있는데 최근에는 한 몇 년 동안은 뭐 특별하게 일이 없어서 와보지는 못했는데 이번 기회도 우리 그 시의원님, 시장님 또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좋은 자리를 갖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저희가 고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구야 책방 가자 프로젝트가 지금 서점과 학교와 마을에서 지금 같이 이렇게 캠페인식으로 해가지고 즐겁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친구야 책방 가자 프로젝트 어떻게 들으셨는지 소감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이렇게 처음에 연락을 주셨을 때 너무 좋은 프로젝트다. 서울시에서는 이런 걸 못할까? 그런 생각부터 하면서. 왜냐하면 저는 체육과 교수지만 사실 오늘 좀 독특하잖아요. 그죠? 이 책과 관련된 그런 독서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체육과 교수가 와서 이런 일을 갖다가 이렇게 자세하게 전문적인 의견을 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그런 생각도 많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굉장히 그 책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관심을 좀 가지고 여러 종류의 이렇게 아이디어라든가 노력 같은 것들을 좀 곁들여 와서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지역 경제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의 교육 그리고 시정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하나로 뭉쳐서 서로가 윈윈, 거기다 또 윈, 그죠? 세 측면들이 합쳐지니까 윈윈윈, 이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해내고 있는 데를 잘 보질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고양시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너무나도 감명을 받았고, 좀 더 발전해서
친구야 책방 가자에서 끝나지 말고 내년 내후년에는 엄마 아빠 책방 가요, 할머니 책방 가요 까지 또 연장이 돼서 하게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교수님이 활동하신 스포츠 분야에서 그 교수님께서는 스포츠 인재 육성에 있어서도 독서 활동이 바탕이 된 그 전인적 인재 육성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칼럼이나 여러 저서에서 계속 이렇게 피력하시고 계십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교수님 말씀 조금 길게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시작할 때 조금 놀랐는데요. 고양시 분들은 이렇게 굉장히 말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한 대표님, 오 선생님, 그리고 송 의원님, 거기다 이제 시장님까지. 그래서 이거 서울 시민 불러다 놓고 이렇게 좀 열심히 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느낌을 좀 받았는데. 말을 길게 잘 못하는, 제가 또 체육과 출신이니까 말하고는 좀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좀 자신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금은 기존과는 다르게 다른 관점에서 독서 활성화, 독서 교육과 관련된 그 체육과에서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점으로 얘기를 좀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우리 송 의원님처럼 애가 셋이에요. 그리고 둘째, 셋째는 쌍둥이거든요. 근데 그 세 명도 책에 대한 태도가 너무 달랐습니다. 첫째는 책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책을 찾는 그런 유형이었는데, 둘째, 셋째는 책을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3년 터울이고 엄마 아빠 똑같은 엄마 아빠에서 태어났는데도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집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에 교수 생활도 한 23년 정도 했고, 또 교사도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교사도 하고, 또 많은 학생들 갖다 이렇게 가르쳐 봤는데, 결국에 청소년들은 제가 이제 88년도에 선생님을 했는데요. 3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청소년들은 책을 잘 안 읽는다. 적어도 나 때만큼은 안 읽는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서울대학교 교수를 하면서 지금 13년째 하고 있는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최고, 거의 뭐 전 세계에서 거의 탑, 그죠? 그런 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서울대 학생들이 교수님들 판단에는 책을 안 읽습니다. 서울대 도서관이 진짜 세계 제일 도서관 몇 군데 중에 한 군데거든요. 그런 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북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교수님들 판단에는 책을 안 읽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아까 송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독서라는 행위에 대한 요즘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에 대한 어프로치가 저희하고 너무나 변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종이책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고정관념을 좀 갖게 되고, 또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라든가 청소년들은 정말로 다양한 매체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그 정도는 아니게 책을 읽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한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 특히 대학교 학생들까지 요즘에는 이 책을 열심히 오랫동안 장기간 꾸준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본격적으로 입시 준비도 해야 되고, 대학교 들어와도 결국에는 또 입시는 넘었지만 직장 취업 준비를 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때처럼 좀 낭만적인 어떤 그런 걸, 특히 문학과 관련된 그런 좋은 교양이 될 수 있는 그런 독서 행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좀 걱정되는 것은 그런 종이책, 그리고 조금 더 우리 내면을 갖다 살찌워주게 하는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내용으로 된 그런 서적들을 갖다가 좀 안 읽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진작에 돼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활자로 된 책을 보는 시대가 뭐 지나갔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만큼 읽는 매체가 다양화되고 또 아이들은 학습 양이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독서에 대한 그런 중요성은 있으나 우려를 많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쪼록 이제 우리가 이 친구야 책방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이들의 동네 책방이 하나의 놀이공간으로서가 한번 바꿔지고 거기 안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요, 우리 친구야 책방 가자 프로젝트가 어떻게 하면은 마을에서 활성화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질문이나 이렇게 대화 나누실 거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댓글로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요. 거기 있는 거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에다 질문해 주신 거 먼저 소개를 드리고 한번 같이 대화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동네 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방 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고양시에서 중고 전 학생을 대상으로 참여하는 독서 지원 사업은 매우 드물고 무엇보다도 동네 책방을 이용하게 하는 정책은 서점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독서 교육의 효과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정책입니다.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고양시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요. 이 질문은 먼저 정책을 제안하신 우리 이재준 시장님하고요, 사업비를 만들어주신 송규근 의원님께 부탁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장님, 어떻게 하면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그 책 한 권을 보고서 세상을 바꿀 수는 없는 것 같고, 이것은 마중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양시의 동네 서점들이 많이 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서점들이 독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고, 또 그 공간을 일정 부분 하려 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독서 토론을 하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쓰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제 배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서점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놓여 있는 책의 종류만 봐도 여기는 예를 들면 환경, 여기는 뭐 자동차,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30개의 작은 서점들, 동네 서점들을 학생들이 유익 있게 한번 살펴보고, 정말 내가 어떤 책을 가볼까 이렇게 했을 때 그 책을 한 권을 사더라도 여러 친구들끼리 돌려본다면 10권, 20권을 사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고양시에서는 이것이 점차 확대돼서 이제 가족 간에 내지는 친구들 간에 서로 책을 읽고 얘기를 나누고 이런 문화가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외국을 여행할 때 가장 부러운 것이 길거리 중심가에 있는 서점들이에요. 서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대형 서점도 아니고 작으면서 오래됐고, 또 어떤 곳에는 중고 서적도 같이 팝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보면 서점들이 길거리에서 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만큼 서점들도 위기지만 사람들이 책을 멀리하거나 특히 인문 내지는 역사, 사상, 철학 이런 쪽의 또 책들을 기피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상상력을 키우고 세계를 인식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갈등을 많이 유발하는 요인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그런 쪽의 책들을 많이 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고양시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또 확대해서 정말 책 읽는 도시, 책과 함께 동행하는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송규근 의원님께 똑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그리고 저희 33명의 고양시 의회 의원들은 고양 시민이기 때문에 보다 더 누릴 수 있는 호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발전을 하려면 시민 여러분들께서 호응을 해주시고 피드백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정책, 그 예산 잘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누리고 이만큼 살찌우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수시로 어떤 경로로든 피드백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의 취지는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인 청소년들의 지혜와 지식을 살찌우는 것도 있지만 앞서 시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대형 기업형 서점들보다는 우리 동네 지역 경제를 살리고 책방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마중물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도서상품권 이렇게 지급된 것에 그치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책방에 가셔서 책도 많이 구입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생각하고 또 살찌우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피드백을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 계속될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장님과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학교 다닐 때 취미가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은 별 취미 없는 사람들이 독서라고 많이 체크를 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독서가 이제 개인의 취미를 넘어서서 공공에서 지원을 같이 해줘서 하나의 평생학습의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하는 이런 문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또 하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부모 학습 동아리에 대해서 문의하신 내용들이 지금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고양시청 고시공고란에 보면은 거기에 이달 말까지 학부모 학습 동아리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는 학부모님들께서 학습 동아리 모임을 만드셔서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사업도 지금 이 친구야 책방 가자와 연계해서 같이 진행되는 프로젝트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학부모입니다. 학교에서 북페이가 배부되면 아이들이 그걸 들고 동네 책방으로 가는데 관심이 없는 아이들은 책방에 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됩니다. 보완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문의 주셨는데 정말 아이들은 예측하기 아주 힘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문제가 지금 저거라고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나는 책에 관심이 없는데 뭐 이런 거를 주나 이러고 그냥 가방에다가 이렇게 처박아 놓고 책방에 가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만나는 오유미 선생님하고 또 책방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우리 한상수 대표님께 들어야 할 것 같아요. 먼저 지금 북페이가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오유미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은 이런 거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희도 이제 이전에는 학생들한테 이제 뭐 가정 상황도 다르고 집안이 이제 구입할 수 있는 곳이 가깝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서 학교 예산으로 이제 책을 구입해서 읽게 하고 뭐 시간이 끝나면 수업이 끝나면 걷어서 가져가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도 나눠주는 방법을 학교 단위에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회의를 해봤는데요. 한 교과에서 이렇게 독점해서 쓰기보다는 학생들에게 좀 자신의 진로와 관련되는 책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우선 선택권을 부여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또 선택권을 이제 주다 보면 아까 이제 헛구형님께서 애들이 책을 안 사면 어떡하냐 그러는데 이제 뭐 책방 관련 사업이니까 강제적으로 하는 건 또 너무 교육적으로는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서 최소한의 이제 장치로 그 책을 가지고 와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활동은 수업 시간이든 아무튼 뭐 동아리 시간이든 아니면 뭐 아이들 그 진로 시간이든 그 책을 학교에는 들고 와서 선생님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책방에서는 어떤 또 노력들을 해주셔야지 이런 게 최소화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이제 친구야 책방 가자 이 프로젝트는 이제 우리 그 청소년들이 그런 좋은 책이 가득한 동네 책방을 직접 가보게 하자, 그런 직접 체험해보게 하자 그런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직접 경험해보는 걸 좀 다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혼자 가기가 조금 쑥스럽다고 하면 친구들하고 같이 가도록 권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친구들 같이 가는 것도 꺼린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이 함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책방 데이트를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지금의 어떤 동네 책방들은 예전 부모님이 다니시던 책방과 굉장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네, 오랫동안 이 동네 책방을 안 가보신 분이라면 신선한 문화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방에 우리 자녀분과 같이 가서 우리 자녀분도 책을 사고 우리 이제 부모님들 같이 책을 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책방 나들이가 한 번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가서 동네 책방이 단골이 된다면 우리 삶에 어떤 책방이 들어서면 우리 삶의 질이 굉장히 달라지고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모님과 우리 아이들이 한번 직접 동네 책방을 경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꼭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아이와 같이 손잡고 동네 책방 데이트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 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고요. 이렇게 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친구야 책방 가자 프로젝트를 활성화시킬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야기해 봤는데요. 지금은 이제 잠깐 사고를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우리가 이 친구야 책방 가자 프로젝트도 그렇고 마을과 함께 추진하는 고향형 혁신교육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궁극적으로 마을 안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미국 사회의 민낯이라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집단지성을 발휘를 해서 안정적으로 극복을 해 나가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또 그 지역의 그 공동체 역량을 발휘해서 지금 힘들지만 우리가 같이 이렇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시각을 넓혀서 건강하고 행복한 민주시민이란 어떤 것일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 분야에서 그 전인교육 이런 거 교수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오늘 스포츠 신문에 교수님 기고하신 글을 봤어요. 스포츠맨십이란 무엇인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내용 쓰셨는데요. 거기에 스포츠맨십의 그 핵심은 존중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이 부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교수님 생각하시는 그 민주시민이란 어떤 걸까요? 네, 뭐 요즘에 저희 스포츠 분야에서 상당히 이렇게 좋은 소식도 많이 있지만 또 이렇게 좀 나쁜 소식도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올바름, 훌륭함, 멋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 민주시민은 저희 스포츠 전공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스포츠 퍼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좀 싶어요. 스포츠 퍼슨 하면 저희가 이제 스포츠맨이라든가 스포츠 우먼이라든가 스포츠를 전문적으로 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말을 하잖아요. 스포츠맨 하면 벌써 좋은 것들의 총집합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데 특히 민주시민과 관련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는 한편으로는 공정성 있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평등함. 이 두 가지 가치가 가장 먼저 스포츠 퍼슨과 민주시민의 공통분모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 장면 자체가 공정함이 없다면 스포츠라는 어떤 그런 활동, 행위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이제 경기를 생각해 보더라도 두 팀이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환경에서 서로 매치를 시작을 해야지만 정말로 보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즐거운 그런 경기가 되잖아요. 또 그리고 평등함이라는 게 또 관여가 되지 않으면 두 팀이 서로 간에 여러 가지 그 경기하는 것 자체가 한쪽 편으로 너무 기울어지기 때문에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하게 되잖아요. 저희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도 가장 기본적으로 요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민주적인 그러한 비시민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결국은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이 평등과 공정이 무너진 그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스포츠 퍼슨에서 찾아지는 이런 두 가지 가치 자체가 우리 일반 시민들도 배울 수 있다면
저희가 스포츠로부터 민주 시민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지금 스포츠 분야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평등과 공정이라는 그 두 가지 키워드는 사회를 좋은 쪽으로 끌고 가는 그런 핵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 해보게 됐습니다. 교수님 또 책 한 권 또 어렵게 오늘 들고 와주셨는데요. 책을 한 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이제 처음 저희 전문가 입장에서 독서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다가 약간 좀 전반부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좀 냈는데 그 후반부 얘기와 더불어서 이 책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청소년들이 독서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책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운동 좋아하는 친구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죠? 엉덩이 붙이고 오랜 시간을 이렇게 종이를 넘기면서 글자를 읽는 거가 별로 이렇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와 직접적 간접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책이라면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또는 하루 종일 앉아서 책을 보는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제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봐왔고 특히 운동부 학생들도 예를 들면 축구부 학생들도 축구와 관련된 만화 또는 축구 선수의 자서전, 감독의 자서전 또는 유명한 축구 경기들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 가지 리그들이 있잖아요. 유럽과 아메리카의 그 리그들의 역사들 그런 내용들을 읽게 되면 앉은 자리에서 순식간에 읽어버리는 그런 것들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런 것도 스포츠의 일종이다. 단 하는 스포츠가 아니고 읽는 스포츠라고 저는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런 읽는 스포츠를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 학생들이 운동을 아무리 좋아하는 학생들이라도 책을 저절로 좋아하게 되는 그러한 가능성을 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리스트들을 그동안 오랫동안 모아왔고 그걸 가지고 저희 체육부 학생들 그리고 제 제자들 주로 초, 중,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제자가 많은데요. 그 친구들이 체육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운동 기능을 학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다양한 종류가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소설, 시, 우리 한 대표님 갖고 나오셨지만 여러 가지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재로 한 다양한 양식의 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 또는 책을 재미없어 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독서 활동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좀 이렇게 스포츠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토론거리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책 중에 한 권을 좀 갖고 나왔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잠깐 화면에도 보셨겠지만 경기장을 뛰쳐나온 인문학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약간 도발적인 창의적인 그런 제목으로 경기도의 모 고등학교에 계시는 스포츠를 너무도 좋아하시는 굉장히 유명한 국어 선생님께서 이 내용들을 집필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이야기거리, 읽을거리를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역사와 철학과 사회 이슈와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야구와 농구와 축구와 저희가 이렇게 친근하게 알고 있는 그런 스포츠들 속에 들어있는 역사적인 비화, 용어라는 것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고 규칙은 왜 저렇게 바뀌었고 그리고 어떤 인물들이 어떤 역사적인 역할들을 했고 하는 그런 다양한 얘기들을 아주 흥미롭게 24개의 챕터에 잘 나눠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제자들이 이걸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체육 시간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되는 사회 시간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교과목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앉은 자리에서 최소한 반은 읽을 수 있는 그런 흥미로운 방식으로 국어 선생님이 쓰셨으니까 또 얼마나 재밌게 쓰셨겠어요. 지필도. 그런 덕분에 저희 그 체육 선생님들께서 아이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토론하게 하는 즐거운 체육 수업을 운영했다는 그런 평가도 많이 받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 고양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스포츠와 인문학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최고의 읽는 스포츠 중에 하나라고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교수님 책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여기 댓글이 올라와 있어요. 최수진님께서 저도 저 책을 너무 재미있게 봤어요. 저 책을 보면서 새로운 시각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저도 당장 오늘 가면서 이거 책을 한 권 사가지고 가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친구야 책방 가자 학교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건지를 이제 계획을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반 정도의 학교에서는 아침 독서로 활용을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굉장히 많이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한 아침 독서 사업을 진짜 수십 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행복한 책방에서 한생수 대표님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아침 독서가 이런 운동이 학습적으로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또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학교를 지원하는 이런 신문도 발행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행복한 아침 독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려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2005년에 이제 정부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아침 독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 아이들한테 책 읽는 습관이 무척 중요한데 아이들한테 책 읽는 습관을 키워주려면 이제 학교에서 일정 시간 동안 특히 매일 책 읽는 시간을 아이들한테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매일 아침 자습 시간에 이용해서 책을 읽은 아이들이 책 읽기 굉장히 즐거워했고요. 책과 친해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무척 바빠서 특히 청소년들은 무척 바쁘기 때문에 어떤 청소년들은 이런 아침 독서 시간이 10분, 20분밖에 안 되는데 하루 중에 책을 읽는 유일한 시간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선물 같은 그런 매일 선물 같은 독서 시간을 주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편독하는 아이들이 다양한 책을 읽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의 책방 가자 프로젝트를 통해서 책을 산 친구들이 우리 교실에 학부문고로 같이 나눠서 친구들과 책을 또 교환해서 서로 나눠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아침 독서 운동에 이어서 친구야 책방 가자 프로젝트가 학교의 책 읽는 문화를 더욱더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선 학교에서 아침 독서 프로그램으로 활용을 하시는 학교에서는 좀 더 이거를 활성화시키거나 학교에 좋은 그런 문화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면은요, 우리 행복한 책방의 한상수 대표님께 문의를 주시면은 좀 여러 가지 도움 많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괜찮으시죠, 대표님? 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요, 우리 학교에서도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과 후가 교육 방법이라든지 포커스를 주는 부분이 조금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학교의 내부에서도 교육청에서도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뭐 5개년 계획 이런 것도 발표를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사고등학교 오유미 선생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 해요. 코로나 전후를 대비를 해서 본다면 그 민주시민교육 이런 부분에서 좀 학교에서 더 주안점을 둔다던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우선 이것은 사실 요즘 그 뉴스에서 그 초등학생이라든지 영유아 학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에 학생들이 이제 다 등교하지 못해서 작년에 상당히 아픈 뉴스를 접해야만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고등학교 정도 되면 학생들은 그 문제점을 스스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학생의 단계 안에서 혹은 학급에서도 반장, 부반장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학급 회장, 학급 부회장 단위에서도 그 친구들과의 정서 교류를 위해서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날에는 뭐
패들릿이라든지 SNS라든지 단톡방을 적극 활용하게 되었는데요. 전에도 저는 이 오프라인 종이에 상당히 집착을 했고요. 교사로서 직접 만져보게 하고 쓰게 하는 거에 상당히 강박증이 있을 정도로 학생들한테 손을 아끼지 말고 써라. 그것이 너희의 전두엽을 성장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온라인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교사의 삶과 학생의 삶에 들어와 버린 후에 생각해 보니 어떤 분들은 좀 사생활에 침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기도 하지만 제가 긍정적인 방향을 짚어보면 그래도 소외에서 조금은 학생들을 떨궈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정말 다양한 연수를 많이 받았고요. 저도 겨울방학 내내 여러 단위에서 하는 온라인 교육 관련한 연수를 들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실시간 수업을 이제 해 보다 보니까 의외로 학생들이 이제 어떤 거부감보다는 연습을 많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얼굴을 보면서 수업도 하기도 하고 그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다양한 플랫폼을 이제는 좀 능숙하게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글씨를 잘 써야 또 선생님이 책을 이제 학생들이 결과물을 잘 읽을 수 있었는데 오늘도 선생님들께 점심시간에 얘기했는데 온라인 수업이 작년에 상당히 이제 두려웠는데 아이들끼리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패들렛을 이용을 한다든지 혹은 또 뭐 SNS에 이제 그걸 다양한 의사소통을 삼는다든지 일례로 작년에 저희 학교에서 학생회들은 뭐 코로나 블루에서 블루 상담해서 학생회 친구들이 후배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그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사연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들이 이제 입시에 스트레스가 있지만 후배들이 이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율권을 최대한 활용해서 뭐 공동체에 기여하는 방법도 잘 깨달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온라인 예절을 가르쳐야 하는 거는 물론이고요. 그런 에티켓을 함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는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일선 학교에서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 여러 분야에서 학습 지도, 인성 지도 이런 거 고생이 많고 정말 애를 많이 쓰신다고 이렇게 선생님 말씀 드리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아이들 가르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우리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이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고도 드리고 가서 대화도 많이 나누고 하는데요. 송규근 의원님 방에 찾아가 뵐 때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의원님께서는 뭐 여러 가지로 뭐 다른 분들도 많이 활동하시고 읽으시고 하시지만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신문이든 논문이든 책이든 많이 읽으신다고 지금 저희 직원들 내부에서는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의정활동에 필요해서 읽으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 읽는 즐거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으셔서 그렇게 읽으시는 건지 읽는 게 즐거우신가요, 의원님? 저의 세팅에 걸려 드신 겁니다. 사무실에 일부러 쌓아놓고 있었는데, 네. 제가 어릴 적부터 이제 자라오면서 생긴 하나의 강박 증세예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완벽하게 그 책이나 문서를 이해하지 않으면 저는 그거를 항상 둬요. 그래서 제가 다 읽고 소화하고 나면 치우고 하는 버릇이 있어서 수북히 쌓인 겁니다. 그만큼 소화를 못했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러면 의원님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읽는 즐거움, 독서의 참맛 이런 거를 알게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는 제 경험을 들려드리는 게 가장 직접적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수능 세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쯤인가요? 우리 항상 그 추천하는 그 필수 문학 전집 이런 게 있어요. 청소년들이 읽어야 하는. 일정 부분에 고단한 트레이닝의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그 전집을 정말 힘들게 다 읽고 난 다음에 어느 시점부터 언어 영역 성적이 굉장히 많이 오르더라고요. 퀀텀 점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생으로서 굉장히 그 독서의 어떤 보람을 느끼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거죠. 덧붙여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좋은 직장에 가시고 점점 이렇게 상위 직책에 가시게 되면 우리 시장님처럼 뭔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직위에 가면요. 어마어마한 문서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한된 시간 안에 빠르게 읽고 빠르게 주요 내용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그만큼 단련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이만큼 쌓여있는 서류를 겁내지 않는 것도 습관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같이 이렇게 관록이 쌓이신 분들은 문서가 이만큼 쌓인 거를 읽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읽고 요점을 파악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많이 읽으시면 그만큼 트레이닝 돼서 굳은 살이 생기실 겁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좋은 성적을 거두시게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장님 어떻게 독서하시는지 그런 거 좀 듣고 싶은데요. 시장님께서 평소 책도 많이 읽으시기도 하거니와 직접 쓰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독서 토론도 진행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시의 정책에 있어서도 평생학습을 매우 강조하시고 계신데요.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고향 시민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으시면은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가장 멋있는 사람은 공감하는 사람 같아요. 그 행복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같이 행복해지고 슬펐을 때 같이 슬퍼하고 그리고 예쁜 풍경이나 어떤 그 계절의 변화를 느낄 때는 거기에 맞게끔 또 공감하는 이런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그 많은 책들, 특히 생각이나 자기 사고를 깊게 해주는 책들을 보는 것을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들고 나온 책도 헤르만 헤세 책인데, 세계 문학 전집 같은 경우가 왜 세계 문학 전집이라고 하느냐 하면 그 자체의 다양성과 그리고 어떤 작가로서의 깊이 그리고 기본적인 것들이 대부분 이제 인문학, 감성, 사랑에 관한 책들이에요. 살아가다 보면 자기한테 필요한 책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은 경제학이든지 이런 딱딱 떨어지고 딱딱한 책들이죠. 그런 책들은 사실은 사실관계를 규명해주고 나한테 이론이나 논리를 해줄지 몰라도 우리가 민주시민이라고 할 때 가장 기본되는 바탕은 타자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해줘야 되고 상대방이 사람이라는 것으로서 존중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졌을 때 이제 결국은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 시민이 가장 아름다울 때라면 적어도 책 한 권 끼고 서로들 모여서 정담을 나누고 독서를 하고 그러한 것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길거리에 서점들, 자그마한 서점들이 지금 서너 개가 어우러져서 있고 이런 풍경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고향 시민들이 저는 사실상은 이제 화정에 주로 있었죠. 원당 화정에. 근데 화정에는 복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점이 큰 서점이 2개가 있어요. 사실 요새 보면 같은 상권에 책방이 2개가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책방들은 거의 다 문을 닫았고 대형 서점으로 그 도시 한복판에 하나만 있는 정도인데 고양시는 동네 서점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것이고 그래서 독서나 이런 것보다도 기본적인 사람들이 좀 마음이 풍부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거기다 하나의 색깔을 덧붙인다면 감성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동네 책방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위력이라고 할까요? 고양시 내에서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서점들이 고양시에는 속속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들었고요. 올해 이번 사업을 하면서 1월 달에 신규로 오픈한 동네 책방이 같이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점이 33개인데요. 어디에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친구야 책방 가자 포스터에 보면은 거기 QR코드가 넣어져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을 하시면은 웹상에 고양시 서점 지도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 집 주변에, 내 학교 주변에 어디 동네 책방이 있나 한번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검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 친구야 책방 가자 프로젝트 어떻게 하면 좋은 사업으로 만들어 갈까, 또 독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취미를 넘어서서 지역의 평생학습의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같이 얘기했는데요. 인터넷에도 우리 지금 유튜브에서 댓글도 여러 가지 응원의 메시지 많이들 주고 계셔요. 응원 메시지 하나 이제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인영님께서 넣어주셨는데요. 김은 작가님께서 그러셨지요. 자녀들에게 이 말만은 당부하셨다고 해요. 평범한 시민이 되어라. 저는 이 얘기에 하나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책 읽는 시민이 되어라, 생각하는 시민이 되어라,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아마 책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많이 읽으시고 또 그런 문화를 즐기시는 그런 고향 시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친구야 책방 가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어느덧 이제 시간이 1시간이 다 되어가서 이제 아무쪼록 이쯤에서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2021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친구야 책방 가자 프로젝트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들이 고양시에서 동네 책방에서 즐겁게 책 읽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이 사업이 아이들이 북페이를 가지고 동네 책방을 가는 경험을 행복하게 누리실 수 있도록 우리 오신 분들에게 한마디씩 학생들을 응원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한번 듣고자 합니다. 먼저 한상수 대표님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책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아무래도 책을 좀 가까이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보면 어떤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늘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책을 읽지 않는 것은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복을 하나 놓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청소년 친구들이 책과 많이 가까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친구야 책방 가자 프로젝트를 통해서 동네 책방에 가는 기회를 얻었으니까 한 번만 가지 말고 동네 책방에 단골이 돼서 우리 삶에 동네 책방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아마 선물과 같은 그런 행복이 여러분들한테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네 책방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일찬 교수님, 어려운 걸음해서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우리 친구야 책방 가자 응원하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고양시 시민으로서 우선 이 자리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상당히 그 발전 가능성이 큰 그러한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고양시 이거 보시는 분들이 아이들보다는 부모님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정말 자녀들이 책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진짜 모든 부모님들의 소원 중에 하나잖아요. 좋은 대학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읽고 싶게 하려면 결국에는 아이들이 읽고 싶은 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수용을 해주시고, 양서, 좋은 책, 고전 이런 거 진짜 태어나서 진짜 부여받은 몇몇 % 학생들 아니면은 처음부터 좋아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책들을 책방에서 좀 많이 갖춰 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책방뿐만 아니라 학교의 도서관에서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들을 좀 많이 갖춰 놓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제 경험상, 그리고 아이들의 특성상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문적 스포츠, 읽는 스포츠, 그런 서적들이다라는 걸 제가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 모든 것들을 고양시에서 먼저 좀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들이 막 이렇게 오라고 하지 않아도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고양시에 있는 33개의 아주 훌륭한 작고 큰 책방들에 학생들이 다 찾아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읽는 스포츠 코너를 좀 만들어 주시고, 학교에도 읽는 스포츠 코너 라이브러리를 좀 만들어 두시면 아이들이 책방뿐만 아니라 학교 도서관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거는 저희 제자들의 경험이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런 책들을 많이 읽을 수 있는 학년기에 초, 중, 고등학교 때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을 제가 보기에 고양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특히 시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니까 더욱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제가 한 오는 후쯤에 다시 한번 여기 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성화된 그런 사업으로 성장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수업 마치고 부랴부랴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눠주셨어요. 성사고등학교 오유미 선생님, 아이들 가르치느라고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셔요, 요새. 우리 이 친구야 책방 가자 프로젝트를 같이 참여하는 아이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교사니까 우선 떠오르는 제자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제가 몇 년 전에 우연히 제주도 여행을 가는 길에 이제 오랜만에 10년도 넘게 잊고 지냈던 제자가 전화를 해서는 자기가 좀 이제 제주도에서 의류 사업을 하는데 선생님께서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다는데 마침 가고 있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때 갔더니 친구가 이런저런 그간에 이제 고생한 얘기를 하더니 나중에 자기는 그래도 셔터를 내리고 집에 가서 12시에 꼭 책을 읽고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스러워서 이 아이가 그동안 고단한 인생을 지내면서 뭐 하나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잠들기 전에 책을 읽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수업 시간에 꼭 이 친구 얘기를 들려주면서 친구들에게 너희들의 삶 속에서 어떤 풍요로운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잠깐 책을 읽는 시간이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서점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책을 달지 않아도 책을 만져보고 서점에서 느끼는 그런 종이 냄새를 맡아보고 서걱거리는 그 책을 넘기는 소리를 들어보는 것 자체로도 여러분의 이제 오감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거든요.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오늘의 마지막 이제 응원의 메시지는요, 시장님께 부탁을 드릴 건데요. 오늘 오신 분들 한 권씩 다 가져오신 책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시장님 책 소개 먼저 해주시고요. 이 친구야 책방 가자를 위해서 같이 힘을 합치고 있는 서점 관계자분들, 또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 말씀 더 물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갖고 나온 책은 데미안이라는 책입니다. 이 싱클레어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시행착오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데미안을 만나게 되죠. 사람들이 더 역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방황도 하고 이러지만 결국은 이제 데미안이 그 편지로 준 이제 새는 이제 알에서 나온다. 알은 이제 새의 세계다. 뭐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어떤 지각을 통해서 내지는 인식을 통해서 지평을 넓혀가는 거죠.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책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이 콘텐츠 시대라고 합니다. 콘텐츠 시대이니만큼 그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것은 사상의 생각이에요. 생각인데 그 콘텐츠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그 소토리나 내지는 어떻게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가는 얘기를 쓸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조금 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줄거리가 있고 콘텐츠로 성공한 모든 것들은 인문적인 사고가 있고 그리고 깊이가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좋은 책을 가까이 하고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결국은 그 젊은 날에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어떻게 보면 그 자기 노력이지 성적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많은 책을 읽고 자기 생각들을 정리하고 타자를 이해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그 동네 책방들도 요새 많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생겨나고 어떻게 하면 분위기를 개선할까 해서 이제 독서 모임도 만들고 이 공간도 재배치하고 그리고 전문 서적이 다 전문화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발맞춰서 하는 서점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하고 사실 디지털 문화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 지류 문화는 잘 보질 않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학생들을 계도해서 정말 스크린 영화처럼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읽어서 내용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채워가는 이런 독서 지도를 하는 선생님들은 정말 요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이러한 정책들을 우리 옆에 계신 송기훈 의원님처럼 의회랑 이제 협의해가면서 정책을 이렇게 같이 발맞춰서 나갈 때 같이 이해하고 정치가
그러한 어떤 시대의 흐름을 간파하고서 이끌어가고 어떻게 보면 그 밀어주고 이렇게 하는 관계를 하는 정치권 내지는 또 우리 공직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송규근 의원님 의회 회기 지금 끝나셔서 조금 여유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의원님 의회에서 또 기대하시는 그런 거와 더불어서 이 친구야 책방 가자 프로젝트 어떻게 하면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는지 아이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소년 여러분, 책 읽기 아직 어렵고 힘드십니까? 네. 네. 힘들고 어려운 일 먼저 하시고 나면 즐겁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일만 남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책 읽기가 우리 고양시를 살리고 국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시장님과 저희 시의원들의 정책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꼭 보여주십시오. 예, 마음껏 읽고 쓰며 마음껏 꿈꾸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친구야 책방 가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야기가 진행되면 될수록 정말 아이들을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의 지혜와 노력이 합쳐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 좋은 책들도 한 권씩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북페이가 지금 아이들에게 전달이 돼서 이거를 갖고 서점으로 동네로 이제 아이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고양시 안에서 아이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따뜻한 시선으로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시고 댓글로 격려와 응원의 말씀 보내주신 고양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정책인데요. 마을과 서점과 같이 머리를 맞대서 좋은 정책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책과 더불어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고양시 학생을 만들도록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야 책방 가자 프로젝트 이 북토크는요, 우리가 가을쯤 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모니터링을 거쳐가지고 우리 그때 다시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